이들은 1억 7천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역사에선 약 6,600만 년 전 우주에서 온 거대한 도시 크기의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의 육지에 충돌했다고 하죠. 이 충돌은 끔찍한 환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공기 중에 파편이 햇빛을 막아 식물들이 생존할 수 없었어요. 지구 표면의 온도는 떨어졌고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멸종하고 말았죠. 적어도 다수의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공룡들이 심지어 소행성 이전에 멸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공룡의 다양성은 소행성 충돌 1000만 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었어요. 높아지는 해수면, 엄청난 화산 활동, 길어지는 겨울 등 환경의 이런 모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공룡들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룡은 따뜻한 기후를 선호했어요.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일곱 대륙,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땐 얼어있지 않았거든요. 약 9천만 년 전 남극 대륙은 따뜻하고 쾌적한 기후를 가진 습지 열대우림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 남극에서 겨우 900k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도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의 기후가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어요.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70m가 높았고 열대 해수면은 35도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밤은 여전히 태양빛이 없는 극지의 밤과 비슷했지만 주변의 기후는 얼음덩어리 없이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룡은 오늘날의 파충류처럼 하나의 긴 피부를 벗어내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공룡의 표피가 털같이 작은 조각으로 벗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저와 앵무새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긴 공룡 베고마스탁스는 턱이 약 2.5cm 정도 되었고 식물을 먹던 공룡이었습니다. 짧은 부리와 스스로 가는 가늘고 긴 이빨이 있었죠. 마치 식물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처럼 생긴 이빨이었어요. 지금의 사자도 공격을 할 때 강하게 물지만 더 크고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는 2배 이상으로 강하게 뭅니다. 이 공룡의 왕의 무는 힘은 육지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했는데요. 현존 동물 중 가장 강한 호주 바다 악어보다 3.5배는 더 강했죠. 이빨 역시 가장 길었는데 아이패드 길이에 맞먹는 거의 25cm였어요. 현대의 대부분 동물들은 온혈동물이거나 냉혈동물입니다. 공룡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주로 중원식 생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공룡 근육의 활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공룡의 체온 또한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많은 공룡은 스파이크, 판, 뿔, 볕 같은 다양하고 이상한 구조물이 몸에 달려 있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방어용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냥을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갈고리 발톱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 이론은 확장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체 형태는 짝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같은 종류의 구성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했을 거라고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한 종은 심지어 머리 위에 재미있는 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공룡들은 무섭고 건물처럼 높고 거대했지만 사실 공룡은 주로 사람 크기거나 심지어 더 작았습니다. 큰 뼈가 화석화되기 더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 거대한 종이 발견된 것뿐이에요. 새벽 도둑이라는 별명의 에오랍토르는 처음으로 이름이 붙은 공룡이었습니다. 작고 이빨이 많던 이 공룡은 공룡 시대의 시작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기는 독일 셰퍼드만 하지만 아마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을 거예요. 아치형 등 날카롭고 뼈로 된 판, 구부러진 꼬리까지 안킬로사우루스는 거대하고 더 뾰족한 모양의 공룡 버전 아르마딜로입니다. 부드러운 아랫배가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을 쫓던 육식동물들은 이곳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이 공룡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신체 구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심지어 안킬로사우루스의 눈꺼풀이 뼈로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룡들은 고기나 다양한 식물을 먹었고 그중 몇몇은 심지어 조약돌을 씹을 수 있었습니다. 길리미무스라고 하는 공룡은 물리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물을 모두 씹을 수 없어서 음식을 으깨기 위해 조약돌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갈리미무스는 공룡과 새가 섞인 이상한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갈리미무스는 손목과 바닥이 평행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공을 드리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3점 슛도 넣지 못했겠죠. 가장 큰 공룡들은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육식동물이나 수각암흑이라고 하는 공룡들은 대부분 더 작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초식 공룡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삼켰고 때로는 씹지도 않고 나뭇가지 전체를 삼켰거든요. 가장 큰 공룡 중 몇몇은 버스 크기의 음식 더미를 매일 1톤씩 먹곤 했습니다. 또한 초식 공룡의 수는 다른 공룡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육식을 하는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먹이를 공유해야 할 때 아마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화석과 눈에 있는 섬세한 뼈의 모양을 보면 공룡들이 주로 낮 동안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벨로시랩터 같이 더 작은 육식 공룡들만이 밤에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큰 공룡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작은 포유 동물들을 쫓아다녔어요. 최소한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 작은 포유 동물들은 굴을 파는 동물들로 보통 공룡 시대와 빙하 시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이었어요. 모든 포유류가 공룡으로부터 숨어있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작지만 재빠른 레페노마무스 같은 동물은 큰 공룡의 알을 훔치곤 했어요. 먼저 이미 공룡을 속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연구자들은 공룡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경사진 지형을 더 빨리 뛰어오르려고 땅 위에서 팔을 펄럭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통해 공룡은 나는 법을 배우게 됐죠. 물론 이런 변화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공룡은 털이 복슬복슬했습니다. 새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초기 공룡들은 깃털이 달려있어도 날지 못했어요. 거대하고 무서운 복슬복슬 디렉스처럼요. 영화는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티라노사우루스를 기다릴 수는 없을 겁니다. 디렉스는 그냥 여러분을 지나칠 거예요. 티라노의 시력은 오늘날의 맹금류보단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력이 없어도 후각은 여전히 꽤 훌륭했습니다. 달리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디렉스의 속도를 계산해봤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 시속 19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달린다면 뼈가 성할 리 없겠죠. 어떤 공룡들의 꼬리는 14m 이상이었습니다. 공룡들이 달리거나 특히 두 다리로 걸을 때 꼬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죠. 벨로키랍토르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맹금류가 아니라 선사시대의 닭과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작지만 칠면조보단 약간 크고 키는 0.6m 정도였죠. 아마 깃털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혼자 지내는 새들처럼 뼈의 속이 비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아마도 가장 똑똑한 공룡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들의 몸에 비해 뇌의 크기가 꽤 컸거든요. 이들은 오늘날의 타조만큼 똑똑했습니다. 벨로키랍토르라는 이름은 빠른 도둑이란 뜻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집은 꽤 컸으며 발은 뾰족하고 뇌의 크기는 호두나 라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공룡에겐 적어도 에어컨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이 공룡의 불에 혈액이 이동하는 정맥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몸을 이런 식으로 식히고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디모르포도는 날개폭이 2.4m로 하늘을 나는 파충류였습니다. 이빨은 아주 다용도였어요. 위턱의 이빨은 더 길고 날카로워서 물에서 먹이를 잡을 때 유용했습니다. 아래턱의 이빨은 방어를 할 때 아주 유용했고요. 최초의 공룡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던 시기는 3,500년 전으로 중국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공룡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견한 이빨이 용의 이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드로사우루스는 오리부리 공룡으로 이빨이 1000개 이상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빠지면 무한히 새로운 이빨이 다시 자라곤 했습니다. 공룡의 알은 꽤 컸는데요. 어떤 알은 빛이 볼 만큼 컸습니다. 오믈렛 나왔습니다. 바리오닉스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이 이름은 무거운 발톱이란 뜻이에요. 각손의 엄지손가락에 붙어있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들은 발톱을 창처럼 사용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인기 있었던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니라 바다 도마뱀으로 빵도마뱀과 뱀과 친척 관계입니다. 뱀처럼 먹이를 삼킬 때 팽창하는 턱이 있었죠. 모사사우루스는 아주 빨랐어요. 팔다리 대신 꼬리 지느러미와 지느러미 같은 노가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들의 후각이 약하고 깊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특한 사냥 기술을 개발했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간식거리가 약간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